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별일 없었나요? 네, 뭐 별일은 없었는데 네. 그 황보미 아나운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고민이 많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29살 되면서 그런 거냐고 하는데 황보미 아나운서님 어떻게 되시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나이를 잊고 살아서. 네. 곧 30이시지? 김광석이 좋아지네요. 네,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국산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제니퍼 소프트입니다. 뭐지? 2005년 설립된 이곳은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APM 제품인 제니퍼를 개발, 판매하는 곳인데요. 현재 전 세계 1,200여 개 기업과 파트너 비즈니스를 체결해 소프트웨어 판매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 세계 시장 매출이 180억 원, 2017 기업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만큼 성장 가능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제니퍼 소프트는 무엇보다 국내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파격적인 근무 환경을 성장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파격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니퍼 소프트 잘 알려진 기업은 아닌데요. 조정 씨는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제니퍼 소프트라는 말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지금 이렇게 설명만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회사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보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먼저 영훈 학생. 이게 한참 SNS에서 화제가 네. 됐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복지 수준이 진짜 이게 길 가다 보면 그런 점포 정리한 데 있잖아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 수준보다 훨씬 심해서 그 앞에 개를 붙여야 될 정도로 너무 진짜 복지 수준이 좋아가지고 궁금해지는데요. 네, 너무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제니퍼 근데 쳐봐도 제니퍼 로렌스? 그 네. 영화 배우인가? 배우. 네, 네. 제니퍼 로렌스 노출 나오더라고요. 그냥 두 개 보다가 지금 좋은 거 나왔네요. 녹화가 들어갑니다. 한 길로 세셨네요.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제니퍼 소프트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1년간 2,35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량이 많진 않지만 또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연관어를 보면은 채용이라든지 역시나 아까 복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관어 2위가 복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꿈의 직장, 문화, 글로벌, 연봉, 면접, 소프트웨어, 스펙,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로 또 유명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 파주, 이 회사가 파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딩, 소프트웨어 업체다 보니까 코딩이라는 단어까지 긍부정 감성어 분석을 해봤더니 90%가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뭐 아직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진 못하지만 이 회사를 한번 접한 학생들은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부정적인 거는 뭐예요? 글쎄요, 10% 뭐 부정적인 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왜 웃죠? 약간 준비 안 된다고 억지로 해나가는 느낌. 아니 기억을 떠듬떠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보단 작은 회사다 보니까 회사 규모라든지 또 회사가 파주에 있다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거리, 출퇴근 이런 것들. 국내 기업인가요, 그럼? 그렇죠, 국내 기업입니다. 네, 이러한 제니퍼 소프트의 채용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쌤? 실제로 이제 직원 수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임직원 수가 한 20명이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글로벌 마케터, 그러니까 상시로 이제 채용이 이루어져요. 한 명 채용을 하는데 그 논술 주제를 이제 서류 전형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주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양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A4지 한 10매 이하로 제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재능과 경험에 대한 비평과 발산.
뭐 요거에 대해서 A4지 한 5장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좀 주제를 주죠. 그러니까 IT 벤처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펙보다는 정말 좀 특수한 경험이라든가 이력들을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좋은 기업들이 뭐 제니퍼 소프트 하나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런 IT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넓힌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생들이 얼마나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 진짜 이게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서울대를 갔다 왔거든요. 이 친구들의 머릿속을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네. 제니퍼 소프트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공학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말하죠? 여러분 저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부드러움과 스윗함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소프트가이 이영훈이 제니퍼 소프트에 대해 제니퍼 소프트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 부드럽죠. 아주 부드러워요. 소프트 소프트해. 시작하는 거야. 스치는 사람들 속잡기만 느껴져. 오늘 양복 정장 입고 있는데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대학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요. 어때요? 정말 좀 대학원 잘본것 인터뷰가 같아요? 많았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냥 보통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된다면 네. 그 기분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잘 표현하고요. 잘 알려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날라리세요. 서울대 다 학생들은 우리 정규 1등 뭐 하는 다 애들이잖아요. 그런 건 그럼요. 아니겠지만 정규 군대 1등도 이쪽으로 다는 못 가죠. 일반 취업을 그렇네요. 원하는 것보다 계속 학문 쪽으로 정진하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비교적. 어떤 이유일까요? 4년 동안 배운 것만으로는 자기가 어떤 엑스퍼트 전문성을 이제 가졌다고 다들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학문 쪽으로 정말 순수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그냥 우리랑 이제 다르죠. 취업을 나중에 했을 때 네. 더 높은 자리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제니퍼 소프트라는 기업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고 그 IT 기업인데 굉장히 사원복지가 되게 좋아요. 막 월세 50%도 주고 차량 유류비 다 지원되고 월세 막 애 50% 나오면 줘요? 1,000만 원씩 주고 비싼 데 가도 돼요, 출퇴근 시간 자기가 정할 그건 수 있는 상관없는 그런 것 데거든요. 같더라고요. 아이도 막 데리고 와도 되고 대단한데요? 어쨌든 엄청난 복지를 가진 이런 예, 예.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러브콜이 온다면 대학원 포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안 포기할 것 같아요. 이런 꿀 기업, 엄청난 기업보다 학문에 대한 이 욕심이 더 있다는 거죠. 일단은 네. 실제로 러브콜이 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봐야 아는 거죠. 와봐야 아는 저 안 거죠. 와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혹시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사 규모는 작아도 네. 직원들한테 엄청 아는 거예요? 복지 좋은 유일한 거 학생이었어요. 유일한. 내가 취업을 할 때 이런 복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출퇴근 시간 자유로운 거, 출퇴근 자유로운 거. 월차 연차 좀 자주 수업으로 쓸 쓰는 수 게 있는 낫지 않나? 자주 쓸 수 있는 거. 놀기 좋은 회사. 넓기 그러면 좋은. 프리랜서가 회사는 일하러 가는데 놀 생각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바라는 거를 해줄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꿈깨야겠네요. 이거 서울 집중화 현상이 좀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위해서 정부에서 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시장에서 알아서 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부에서 이제 좀 취업을 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네. 알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은 그 기업에서도 좋고 아는 거니까 일자리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저희한테도 좋지 않을까. 제니퍼 소프트는 사실 옛날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요즘 좀 블라인드 채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블라인드 채용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학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노력해서 이 학력을 가졌고 그 학력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진짜로 능력이 있다면은 학력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그 혜택은 어차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다운 발언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제가 너무 쫑생이 같았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라인드 채용하면 어떡해. 나 네.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오히려 서울대생이 블라인드 채용해도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티가 날 거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서울대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 학부니까 취업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업 관점에서는 또 오버스펙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과연 우리 기업에 만족할까? 여기 몇 년 있다가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진 않을까?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기업이 쪼는 거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친구라고 하면 너무 또 공부만 하지 않았을까? 여기 들어오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또 최고 명문대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선입견이 사라지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제니퍼 소프터. 소문이 잘 안 나 있어가지고 찾기 어려웠는데 네. 제니퍼 소프터엔 절대 하면 안 되는 33가지가 있다고 카더라. 왜 이렇게 많죠? 보통 기업에 입사하면 우리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규 같은 게 있는데요. 내가 볼 때 아마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 회사 대표하고 부대표가 직접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실무적인 부분들을 가치관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항목들을 보니까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전화 통화 시에 지금은 어디예요? 뭐 하고 있어요? 언제 와요? 라고 묻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보면 회의 중인데 좀 이따 전화할게. 그러니까 가족의 전화 왔을 때는 꼭 그 전화를 받아라. 그리고 항목들을 보면 저는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뭐 오래 통화해도 돼요, 가족이랑? 급한 일 있으면 그럴 수도 그럼 있겠지만 회의 들어갈 때 일부러 가족한테 전화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우르르 몰려다니며 같은 시간에 점심 먹지 마요. 같이 점심 먹는 것도 때로는 신경 쓰여요. 시간은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어요. 출장 후 초콜릿 사오지 마요. 그것 사기 위해 신경 쓰는 누군가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 출장 갔다 오면 또 의뢰 그냥 엄마쯤 그러니까 뭐 사오고 우리 상국 씨도 그때 저 남미 어디 여행 갔을 때 뭐 저한테 뭐 이상한 돌덩이 같은 거 하나 주더라고요. 거의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만 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면 꼭 이런 걸 좀 선물해야 된다는 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국 씨는 물론 좋은 선물인데 여튼 이제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참신해 보여요. 그다음에 너무 일만 하지 마요. 가끔 놀아도 돼요. 그다음에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비웃지 마요. 당신은 웃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거 이거 아주 인상적이에요. 회사를 위해 희생하지 마요. 당신의 삶이 먼저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건 내가 100% 희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 또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슴속엔 있지만 차마 내뱉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아주 좀 좋은 기업 문화인 것 같아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을 위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금지 항목만 봐도 회사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뭐 혜택이랑 이런 거 주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이거 과연 연봉까지 그러니까요. 쓸지 너무 모르겠는데. 예. 네, 지금 평균 연봉이 6,264만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잡플래닛 제공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표본으로 이제 뽑은 사람들이 4명밖에 안 돼서 과연 이것을 타당한 대표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있긴 대표랑 하지만 부대표 뺀 거예요, 그럼? 한국 씨 자꾸 이상한 거 묻지 마세요라고 아까 홍기찬 쌤이 하셨죠. 네,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 중에 이렇게 막 질문해도 된다 했잖아, 좋은 기업은. 근데 상국 씨는 질문의 의도가 그냥 막 던지니까 전 팀장님이 지금 정보가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거 딱 얘기했는데 뭐니? 그러고 물어보면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니퍼 소프트의 연봉 철학이 있습니다. 역량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연봉을 책정한다. 그래서 개개인이 성과를 얼만큼 냈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또 개개인별로 차이가 좀 심하지 않을까. 이 제니퍼 소프트에 입사하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쌤? 이런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특징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 개발했던 경험이라든가 컴퓨팅 언어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코딩 실력이 정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학업 타이틀보다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IT 기업들에 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우리 제니퍼, 우리 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야. 짜잔! 예, 샵 꿈의 직장, 샵 삼성이 부러워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이요? 예, 우리 제니퍼 소프트의 업무 환경과 직원 복지가 한국의 구글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과 LG, CJ 같은 대기업들이 수시로 견학을 하면서 우리 자기 회사에 우리 좀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는다고 할 정도로 예, 정말 복지랑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직원 복지가 어느 정도길래 대기업이 불어왔는지 전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근무 시간이 하루 7시간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좀 1시간 정도 좋네요. 작죠. 그래서 주 35시간. 출퇴근 시간을 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연봉 외 복지 비용이 연간 300만 원 정도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가족 여행이라든지 뭐 병원비, 개인이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휴대폰 기기 비용, 월 사용비를 모두 지원해 줍니다. 예, 그리고 교육비라든지 개인 소장 도서 구입비, 그럼 아이템 같은 거 막 사도 돼요?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 게임 아이템. 아, 그거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안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파주 해일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업무상 발생하는 차량 유류비라든지 교통비도 또 전액을 부담해주고요. 입사 5년 미만은 주거 지원. 그래서 사택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괜찮다. 월세를 살면 또 50%를 지원해주고요. 전세 자금도 대출해주고 차량 구매까지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취지에 추가 2주 단위의 휴가가 있고요. 또 1년에 최대 8주의 무급 휴가를 갈 수 있고 정기휴가는 이제 신입 기준으로 정기휴가 20일, 또 2년 차마다 일주일이 또 추가됩니다. 매년. 와. 그리고 여성은 언급 없이 월 1회 유급 생리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빠지고 싶을 때 빠지면 되고요. 본인하고 배우자, 부모님까지 종합병원에 건강검진을 해주고요. 여성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쓸 수가 있고 산전후 휴가 3개월, 남녀 직원 1,000만 원 출산 축하금,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무조건 줍니다. 또 주중 주말 언제나 회사에게 그 회사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안에도 가족들 누구나 와서 함께 또 수영을 할 수가 있고 수영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에 또 포함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이 일찍 끝났다. 7시간 수영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가능하죠. 대신 이제 그거에 본인이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내 1년 성과가 좋지 못하게 되면 연봉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장비 포인트 구매제를 운용하고 6개월마다 적립되는 포인트로 본인이 쓰고 싶은 새로운 장비를 또 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보다 더 잘해주는데요. 요새 정말 근데 출산율 걱정 많이 하는데 모든 회사가 이 정도의 복지라면 출산율은 자동으로 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직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한 만큼 성과는 또 있었을까요, 홍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제니퍼 소프트가 잘하고 있는 게 이제 APM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이게 성능 관리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제니퍼 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로 따지게 되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이 이제 티맥 소프트가 한 11%. 작은 기업들이 전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데 문제가 이 APM 자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능을 측정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APM 자체의 시장이 그다지 커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 규모가 한 200억 원대로 추측이 되는데 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과연 이런 성장이 계속 좀 지속될까 이렇게 바라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의 뭐 시장 다각화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이라든가 또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아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샵 채용 방식 없음, 샵 인재상 없음입니다. 근데 사실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제니퍼 소프트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 근무 환경이나 직원들의 복지를 들으면 취준생 누구나라도 우리 다 들어가고 싶지만 언제 뽑을지, 몇 명을 뽑을지 사실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니퍼 소프트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입사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인사부가 따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연하긴 한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능력만 있으면 지구별에 살고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이라고 써 있지만 바이러스도 입사할 수 있다. 네, 근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이고 자유양식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뭐 수시 또는 공채인데 시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견이 모이면 그때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고요. 채용 시에는 여러 채널로 공개를 하고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 채용 방식이 없습니다. 채용 담당자도 없고 이 실무 개발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뽑을지를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뽑고 싶은 친구에 대한 상을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야 우리 그럼 어떻게 뽑아볼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맞춰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관문이 과제 풀기인데 6시간 정도 걸리는 문제를 시간 내 가장 잘 푼 사람 그리고 면접은 보통 지원자 한 명당 2-3시간. 근데 기록에는 가장 길게 한 학생은 7시간까지도 면접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면접 횟수도 뭐 최종 면접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불러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화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입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요? 7시간 한 분은 합격했어요? 그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국 씨 날카롭네요. 네. 정말 막연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 따라도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니퍼 소프트는 취준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외람된 얘기지만 제니퍼 소프트에 가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 그거는 이제 좋은 전략이 못 되죠. 채용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소프트웨어 인력을 막 많이 뽑을 때는 뭐 1,000명 가까이 뽑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공채 규모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IT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좀 작은 사이즈의 기업들도 도전하지만 큰 기업들도 같이 도전해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막 7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런 좀 강한 압박 그리고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IT 기업들을 보면 면접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대기업에서 진행되는 채용 프로세스는 워낙에 많이 뽑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도전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 소프트나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IT 회사들은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다 들었는데 IT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복지 수준이 낮은데 그것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아니면 아직 그냥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기업별로 복지 수준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특히 IT 같은 경우 되게 좋고 뭐 안 그런 데는 뭐 좋지 않은 데도 많은데 그게 뭐 재원의 뭐 차이인 건지 아니면은 뭐 노조와의 힘겨루기 뭐 이런 싸움도 있는 건지. 네. 제조업은 오랜 숙련도와 투자와 성능 관리를 해가지고 제품이 출시되는데 IT는 이제 코딩 자체로 단 한 번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오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요구하죠. 근데 구직자들이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제니퍼 소프트에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건 여러분들이 수영을 잘해서 뽑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와 관련된 코딩 실력과 그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면접장 가서 그런 복지 혜택은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구직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복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야, 수영장이 있다. 야, 구글은 뭐 밥을 공짜로 준대. 그리고 막 되게 비싼 음료수하고 비싼 과일 같은 것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과일 먹으려고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연봉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복리후생이라든가 복지라고 하면 육아복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복리후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여성구직자라고 하면 경력 단절이 생기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해당 기업이 잘 끌어나가냐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니퍼 소프트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의 항목 중에서 이제 전문성도 있을 거고 진정성 면도 있을 텐데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뭐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낼 확률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본인의 포부, 미래 인생관, 그다음에 내 재능과 경험에 대한 비평과 발산에 여기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재능이라는 게 결국 직무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자소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수많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내가 차별화돼야 여러분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 자체가 뛰어난 거죠.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과 관련돼서 내가 게임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아마 라인을 그냥 따라가는 RC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가 영상 처리를 하고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컨트롤이 진행되는 과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그 코딩의 단계라든가 알고리즘 설계가 까다로워져요.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던 학업 과정이
많이 노출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인성적 경험인데요. 인성적 경험은 뭐 군대 생활 이야기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흔하게 대학생들이 겪는 이야기를 적을 필요는 없죠. 정말 좀 참신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필요로 할 거예요. 유럽 배낭여행을 내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폰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고 관련돼서 내가 출강까지 진행이 됐다. 인성 자체, 이력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거나 아니면 직무 관련된 경험이 확실히 전문화돼 있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적어야 이런 기업들도 서류를 뚫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제니퍼 소프트 한번 면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영훈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28살입니다. 28. 네. 뭐 원하는 삶은 뭡니까? 원하는 앞으로의 삶이요? 계획과 원하는 삶은? 저는 가족 사랑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이 제니퍼 소프트에 입사를 하고 빠르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직장 생활을 하면 몸이 상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랬던 건데 제니퍼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직원들의 복지나 직원들에게 생활을 좀 보장을 해주는 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살면서 우리 가장 깊게 생각해본 자신만의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대학교 때 심리를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해서 학교는 끝났지만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글 같은 거 찾아보면서 심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훈 학생을 아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분야가 뭐 심리 그리고 공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훈 학생이 거기서 붙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훈 학생이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인 대학생이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큰 뜻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사회를 보고 남들 앞에서 얘기하고 뭐 쉽게 말해 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도 지금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런 본인의 진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리얼 스토리니까 제가 아마 영훈 학생으로 빙의해서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그렇게 뭐 나를 멋있게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관심 있고 또 제가 자신 있고 요즘도 매일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행사 사회입니다. 항상 어떤 행사장에 가면 어떻게 하면은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가 잘 듣고 그 사람들을 행사로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언변이 필요하고 또 어떤 눈높이에 맞춘 저의 컨텐츠 지식이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노력해왔고 투자해왔고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차라리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정말 특수한 경험, 그게 영훈 학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딱딱한 기업에 맞춰서 내가 언급을 해야 된다. 또는 IT 소프트웨어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고리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뭐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도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회사 생활을 계속하겠다 이런 언급보다도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IT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솔직함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훈 학생이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역량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라든가 특수 경험들이 또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더 부합이 될 것 같아요. 더 솔직하게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많이 묻었네요, 제가. 네, 지금까지 제니퍼 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사실 뭐 누구나 매력을 느낄 기업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채용 과정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로또 같은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아셔야 되는 건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업을 표현하는 홍보적인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정말로 채용을 할 때도 이렇게 정말 참신하게 프랑스 대학 고시에나 나올 법한 논술 주제를 출제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게 또 보도로 여러분들한테 회자가 되고 또 수영장이 있다는 그 장면 하나, 그 사진 하나가 수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기업을 홍보하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임직원들에게 좋은 투자도 하지만 두 가지 목적을 같이 띄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만 매몰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관리, 성능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자소서를 쓰고 또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위한 정보는 그 기업의 진짜 사업 기술과 관련된 정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꼼꼼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니퍼 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제니퍼 소프트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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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두 분 자신은 30초 동안 광고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초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네. 저도 미리 좀 준비하라고 그래서 네.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TV 홈쇼핑처럼 하고 싶어요. 제가 쓴 기대됩니다. 책 3종 세트, 취업 서적, 관련 서적 3종 세트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때 좀 쇼호스트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모임을 좀 갖다 보면은 가끔씩 뭐 책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가끔씩 저한테 특징을 물어볼 때가 좀 있어요.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어떤 부분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냐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좀 타인이 보기에도 좀 약간 보는 게 약간 공통적인 게 좀 있는데 약간 디테일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디테일이 강한 남자. 디테일이 강한 취업 코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구나. 소개가 많이 돼서 가끔씩은 좀 쑥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네. 다행히 저희는 취업 코칭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는데 저 가끔씩은 제가 가르치면서도 내가 저렇게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 영상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셀프 네. 영상. 네, 그 셀프 영상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또 고민이 되겠어요. 저도 그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자기소개해 보세요. 맞아요. 네, 어디 모임 가면 자기소개해 보세요 하는 게 가장 막 뻘쭘하고 막 식은땀 나기 시작하고. 지금도 막 되게 쑥스러워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 정말이신가요? 네. 네, 빨리 직무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요, 제일기획의 아트 디렉터를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회사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제일 기획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일단 광고 대행사로 사람들이 네. 좀 많이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제일 기획 같은 경우는 1973년도 1월 달에 좀 설립이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광고 대행업 하게 되면 뭐 인쇄, 출판, 광고 제작 뭐 등을 전부 다 영위하고 또 제일 기획하게 되면 제일 유명한 거는 삼성그룹의 어떤 계열사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제일 기획이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 라이온즈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로서 또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나 광고 기획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3대 광고제 중에 하나인 클리오 광고제에서 본상을 수상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네. 정도로 좀 대내적으로 좀 인정받고 있는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광고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제일 기획을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곳은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지원 자격,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우리 면사포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사법만 있는 자랑거리죠, 직무기술서. 맞아요. 이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면 입사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아트 디렉팅으로 이제
직무를 분석이 되어 있고요. 직무 수행 내용은 일단 이 비주얼 커뮤니케이터로서 해야 되는 업무들인데 비주얼 요소들을 적용해서 이미지로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광고주와 소비자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키는 그런 업무를 맡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직업 기초 능력을 보시면 네. 어떤 게 좀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맞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 그다음에 그쵸. 대인 관계 능력 이 두 가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광고주를 상대해야 되는 부분,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광고주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과 네. 또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또 각 부분 요소적으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일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사람이 내 말을 왜 무시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든지 하다 보면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도 좀 약간 갈등 조정 능력 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제 저는 특히 이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 중에서도 창의적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아트 디렉터잖아요. 네. 그럼 창의력 정말 중요한데 이 창의력 같은 게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필기에서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네. 사진이라든가 어떤 도형을 주고 이걸 뭐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쓰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건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광고회사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직업기초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창의적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건 제목 같은 데서 뭐 카피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요즘 창의 면접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창의성을 충분히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정보 능력 중에서 컴퓨터 활용이랑 정보 처리 능력, 그 데이터나 어떤 그런 수집한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려면 데이터를 정보를 분석하고 또 우리가 미디어로 디지털로 이제 또 제작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런 그쵸. 부분에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직이해 능력도 조금 필요한데 이게 우리의 광고회사의 조직이해가 아니라 관계사의 조직이해를 하는 거. 어떤 회사이고 어떤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회사인지를 하려면 조직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필요 지식으로 넘어가서요.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뭐 디자인 지식이 90% 이상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네, 전공자분들은 이제 뽑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네. 약간 광고 전반에 관련된 또 지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좀 비주얼이라는 걸 바탕으로 이제 광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하기 때문에 비주얼은 이해하고 있는데 광고나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예술 작품은 만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소구할 수 있는 어떤 광고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그런 광고에 대한 제반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아티스트와 아트 디렉팅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예술을 네네. 표현만 한다면 아티스트인데 네. 이거를 광고와 마케팅, 광고를 할 수 있는 거, 디렉팅 능력이겠죠. 네, 그럼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필요 기술. 컴퓨터 능력, 이 네. 기술 이걸 가지고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나 소비자나 어떤 대중성을 이해해야지 또 광고가 어떤 예술의 표현으로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소비를 이끄는 행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성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또 프레젠테이션 기술도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표현력, 시안을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뭐 프레젠테이션, 설득력, 협상 능력, 뭐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기술, 뭐 이런 게 있을 그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술적 슈퍼맨이네요. 네, 예술을 네, 전공한 많은 슈퍼맨. 능력을 네. 좀 요구하네요. 창의력까지 해서. 네.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전 좀 직무 수행 태도 중에서 약간 리더십을 좀 더 뽑고 싶은데 네, 그 아트 맞아요. 디렉터 자체가 뭔가 어떤 하나의
뭔가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전체를 가지고 이 비주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각각의 어떤 요소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합쳐서 뭔가 의견을 조합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전 좀 약간 리더십이 필요한 분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주도적으로 이끌 수 네. 있는 그런 수행 태도, 그리고 저는 꼼꼼한 성격, 꼼꼼하게 하나를 이렇게 놓치게 되면 네. 이제 보여지는 게 또 디테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꼼꼼한 이런 거. 저는 이제 네. 결국은 이제 팀 작업이잖아요. 네. 팀 내에서 같이 녹아 들어가서 화합하는 그런 태도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새롭게 계속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태도. 그 저는 좀 배려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독단적이다 보면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는, 본인이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 함께 작업하다 보면은 너무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한다거나 하게 되면 좀 팀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약간은 이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심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주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주는 본인과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보는 어떤 색채하고 또 이 디렉터가 보는 색채가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좀 더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방식, 뭐 네. 배려심,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계속해서 그 입사에 필요한 조건은 어떤 건지 네. 네, 알려주세요. 이제 아트 디렉터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제 미술 전공은 필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외국어 경우는 최소 등급은 없습니다만 외국어도 잘해야죠. 뭐 하다 보면 외국어를 사용할 일도 많고 다른 외국 매체라든가 이걸 좀 봐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른 광고 기획직이나 카피라이터 이 경우를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원 최소 등급이 모픽 IH 높은 수준이죠. 높네요. 토익 네. 스피킹 7급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어와 한자 능력 자격 보유자는 채용 시 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좀 보게 되면은 메이저 회사로 가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리도 많이 없고요. 이 광고 회사 보게 되면 신입을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고 약간 소규모의 광고 대행사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좀 쌓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순환돼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내가 큰 회사를 못 갔다고 해서 아 나는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게 되면 반드시 그런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그 공모전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광고라는 게 마케팅 직무인데 마케팅 직무만큼 사람 뽑을 때 공모전이 이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를 많이 하는 직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평가할 때 그 직무별로 뭐 평가 요소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네. 두는데 마케팅은 공모전이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평가자들의 머릿속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특히 공모전 자체에 참여해서 경쟁을 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모전에 그 마케팅 관련 아니면 광고 관련 공모전에 이것도 꾸준히 참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참여하는 것도 좋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수상해야지만 쓸 수 있다고 또 오해를 하는데 공모전에 몇 회 참여를 했는지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하는 네. 그런 그 액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소개서에 얼마든지 네. 녹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코바코 같은 데서 또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참여해서 네. 네,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제1기획 그리고 아트 디렉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지원자는 어떻게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아트 디렉터 한민성입니다. 제가 뭔가 남다른 제1기획을 어려운 것 선택한 이유는 마케팅 중심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친할머니는 치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TV를 보시는 것이었는데 치매가 더 심해지면서 기억력도 흐려지셨고 드라마나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광고를 가장 많이 기억하셨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할머니는 삼성전자 광고 등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디지털이라는 슬로건으로 인형을 통해 애니메이션으로 광고하는 시리즈물을 좋아하셨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보다 짧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광고를 보시고 매번 스피치가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은 달라요. 근데 할머니 그게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해주시고 또 장점인데 어떤 부분은 약간 말을 좀 느리게 할머니를 느리게 하고 통해 있지 않나 싶네요. 짧지만 영향력이 강력한 광고의 힘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감동하신 이유도 짧은 광고 속에 사람 조심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학과에 진학하여 스토리텔링 공부와 영상 작업을 통해 아트 디렉터로의 역량을 길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와이 열방대학 스쿨 오브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픽사, CG, 순수 미술 등 10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비주얼 아티스트로서의 기본을 닦았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토고, 중국 쿤밍 등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림과 예술이라는 만국 공통어를 가지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꿈은 제일기획에 입사 후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감동시키고 있는 것만을 추억을 했으면 회상하고 좋겠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약간 이거는 광고를 좀 만들고 서면일 싶습니다. 수도 있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단순히 제품의 정적으로 너무 앉아서 판매성과 하는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의 것 같아서 시선만 약간은 사로잡는 아쉽네요. 일회성 광고가 아닌 그 짧은 시간에 가슴을 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과제나 공모전을 뭐 수상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를 맞아요. 직접 뭐 보여줄 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가져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영상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든지 조금 이렇게 액티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만히 그러니까 앉아서 만약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가끔씩은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하기보다는 언제라도 가지고 그쵸. 있어야죠. 바로 네. 뭔가 본인이 더 이 영상이라는 걸 가지고 더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써야 되는데 다소 너무 텍스트 중심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를 하고 봤어요. 좀 특이한 직무이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저희 출연을 많이 안 했었잖아요. 네. 그 카피라이터는 한 명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기획에 가면 여러 지원자들이 있을 텐데 절대 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튀라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뭔가 새로움으로 뭔가 시선을 좀 끌어들이고 나를 좀 제대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가 서류 컨설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특이사항이 없고 이수 교과목으로 들어가서 제 우수한 과목이 뭔가 좀 저는 봤는데 보니까 뭐 디자인, 드로잉, 아이디어 발상 훈련, 뭐 이런 컴퓨터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에서 A+나 A 이렇게 우수한 그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삼성그룹사는 또 다른 회사하고는 좀 다르게 성적을 전부 다 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성적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가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이거나 네. 좀 이 분야에서 필요한데 좀 뭔가 떨어져서 나온 부분이 있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한 거는 그냥 왜 잘했는지를 설명하기는 뭐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좀 봤었냐면요. 열린 생각과 말하기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광고 관련된 분야에서는 특히 아트 디렉터 관련된 분야는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을 직접 컨트롤해야 되는 어떤 업무이기도 하고 네. 광고주와의 어떤 지속적 미팅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공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생각과 말하기가 약간 이제 의사소통 능력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C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은 물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행히 또 광고 디자인은 A+를 네, 받았어요. 그런 것들은 또 괜찮은데 그래서 한 번쯤은 과목 관련된 질문이 한두 가지 정도는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내외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보니까 그림 관련 교육한 그 지역사회 봉사활동인데 그림 교육을 했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홍보 포스터 한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수상 경력이 눈에 띄어요. 대학생 광고 공모전, TV 스토리 부분에서 브론즈상을 수상했네요. 이것도 최근이에요. 최근. 한 달 전.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네. 부분이고 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가 됐었다면 참 네. 좋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본인의 외모가 너무 자신 있어서 자기만 보여준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존경하는 인물에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영석 PD라고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좀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쨌든 네. 이쪽은 방송 쪽이고 네. 지원 분야는 또 약간 광고 쪽이라서 네. 약간은 뜻이 좀 다른 방향에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또 회사에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맞아요. 못 영상이나 썼다기보다는 이 영상적으로. 부분에서 상대방에 물어봤었을 때 좀 잘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원 이유, 지원 동기죠.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700자로 기술해야 되는 건데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사람을 보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네. 이 부분은 또 저희가 한번 영상을 봤었을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본인이 어떤 광고 그 아트 디렉터로서 왜 제일기획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제일기획에 오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준비하고 강점이 있는지를 좀 더 설명해 준다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소 약간 광고라는 어떤 하나의 매개를 가지고 뭔가 감성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의 어떤 과거 속의 경험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약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서 이걸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중요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광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뭐 이런 쪽으로는 좀 부각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삼성전자 광고 중에 이제 이게 있어서 할머니 연결시키긴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일할 터전 그다음 기여할 터전으로서의 또 다른 이제 광고에서 광고를 떠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이게 내용이 살 뻔했었어요. 저는 좀 처음에는 이해를 하려고 이제 좋게 보려고 좀 노력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들어갔으면 이게 좀 살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기를 가져와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제 본인만의 계기이기 때문에 써준 건 좋지만 비중이 지원 동기의 그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이야기는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서 지원 동기의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만 줄이고 나머지 반 정도를 내가 이걸 위해서 준비해온 거 그리고 여기에 스토리텔링 아트 컨셉 위주의 공부와 영상 작업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입사 후 포부를 이런 광고를 이런 스토리를 담아서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좀 연결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너무 따뜻함만 강조하고 넘어간 그런 경우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본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을 포함해서 기술해라. 여기에서는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썼어요. 하와이에 여기는 갔다 온 이제 이야기를. 이 항목은 지원자 인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쓰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정말 그 어떤 충격이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못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좀 변하게 되고 철이 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계기를 좀 묻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항목에 충실한 거는 여기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충격받은 걸 썼기 때문에. 근데 다만 표현이 좀 너무 강하긴 했죠. 뭐 너무 처절하게 깨지고 왔다. 근데 이제 이 지원자는 항목에서 요구하는 게 충실하게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 목표가 2가지인데 2가지를 다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그림을 배우고 외국 학생들과 소통하겠다는 이 2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하와이 가서 그림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 학생들하고 이제 예술을 통해서 비주얼 요소를 통해서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지금 아트 디렉팅의 직무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좀 대체로 소재도 잘 찾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만 그 비행기 안에서 뭘 고민한 건지 저는 고민을 했는데 뭘 고민한 건지가 조금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최근 이슈와 관련돼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라 천자인데 이것도 삼성 지원하는 친구들은 되게 어려워해요. 네, 이슈를 찾는 것도 어려워하고 견해를 쓰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 지금 제일기획의 페이스북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을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페이스북에서 제일기획의 페이스북이 대중과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바꿔보겠다 해서 이 부분도 저는 좀 잘 쓴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걸 보면서 약간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약간은 너무 회사를 좀 비판 쪽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떤 신입 개인이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나중에 굉장히 약간 호불호가 나눠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쓴 걸 보게 되면 뭐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제일기의 페이스북 페이지 자체가 어떤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했던 것들을 이 안에서 예를 들면 다양한 어떤 광고나 이런 것을 그냥 한 번 정도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곳이 제일기획을 우리가 광고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좋아요가 몇 개 달리지 않았다, 숫자가 별로 없었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은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위험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굳이 어떤 호불호가 나눠지는 걸 가지고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서류 자체가 약간 질사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라서 면접의 도구로 활용되어지는데 면접관과 뭔가 논쟁이 붙는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좋게 봤던 부분이 여기 문제 해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쓰는 게 보통 회사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 친구는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쓴 실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좋게 봤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사 서류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할지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좀 시비를 좀 많이 걸고 싶거든요. 네. 뭐 오늘만 꼭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을 이렇게 지시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네,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촌. 네. 저는 특히 그 지원 동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본인의 진심이었는지를 묻고 싶어요. 이게 네. 아닌데 자소서를 쓰는 순간 아 이럴 때가 있었지 해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길 바래요. 그래서 이 따뜻함 할머니 이걸 통해서 광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건드려 보고 싶어요. 네. 뭐 저는 아까 열린 생각과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의사 이 과목이 정확히 어떤 것을 요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왜 본인이 좀 더 약간 대체로 학점 관리 잘해왔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서 C학점을 받았는지 어떤 의사소통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일단 공모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 것 같고요. 이 자기소개서 볼 때는 보면서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약간 그 에세이 1번에서 아트 디렉터로서의 역량을 키워왔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약간 구체화시켜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오늘 정말 빡세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원자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네,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볼까요? 네.